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의 몸값이 오르는 분위기에서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 그리고 왜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와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른 데다가 다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등으로 이런 기회에 상가주택 등 건물을 건축하시려거나 기존에 건축된 꼬마 빌딩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요즘 상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집이나 건물, 특히 꼬마 빌딩 등의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고, 부동산 사무소뿐 아니라 신문 등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어느 이가구 주택자였던 사람이 꼬마 빌딩 매입 가격이 25억 원이었지만 이 중 17억 원은 은행 대출과 그 건물에 들어있는 임대 보증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 8억 원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이 돈을 마련하고도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 분위기와 함께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축을 계획하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과 꼬마 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아파트 등에 대한 다주택 보유세와 양도세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금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 저항이 만만치 않자 여당이 재산세의 일부 감면을 들고 나왔고, 종부세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주택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양도소득세까지 늘어난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각 금액으로 상가주택 등 건물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력가는 돼야 빌딩을 살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매각 금액으로 빌딩을 사고도 오히려 돈이 남을 정도가 되었고, 특히 빌딩 대출은 아파트 대출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연일 상승세를 타서 꼬마 빌딩의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주식시장 부진으로 꼬마 빌딩 등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여건이 완화되면서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에 몰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예전에는 기대 수익률이 4%대 정도는 돼야 매수자들이 나섰는데 요즘은 3%대 초중반이면 들어온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설명으로, 은행이자를 감당할 정도의 공실이면 괜찮다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왜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로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6월 말부터 7월에 빌딩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매물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시장에 나온 매물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빌딩 주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걷어들이고, 심지어 매수자가 매수 의사를 밝히며 가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나서자 매도자가 잠수를 타면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에 대한 구매 열풍이 개인 또는 법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서울이나 강남 3구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런 건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이런 상가주택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현물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인기지역의 꼬마빌딩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물을 사는 것과 짓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기존 건물을 사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많고 그런 건물은 없어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또 지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까지 한다는데, 왜 사람들은 낡은 건물에 그 많은 웃돈까지 줘가면서 이러한 건물들을 사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왜 사람들은 남이 지어놓은 집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지어놓은 건물은 위치나 건물의 배치, 평면, 외관 등 거의 모든 것이 자신이 구상하고 설계한 집이 아니어서 자신의 의도나 가족들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데다 새 집이나 새 건물도 아닌 낡은 건물이기도 하며, 더욱이 그러한 집을 원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웃돈까지 얹어줘가면서까지 사야 하고, 또 막상 계약을 하자고 나서면 그 자리에서 또 몇 억씩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니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겠지요. 처한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또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이미 상권 등이 형성된 데다가 임대차까지 확대된 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건축을 하는 데 따른 기간과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 비해서 지불하는 웃돈이 너무나 엄청난 데다가 특히 집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이나 취향이 고려되지 않은 집을 웃돈까지 얹어주며 낡은 집을 사기보다는 가족들이 사는 집이니 이런 기회에 평생 한 번쯤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집을, 더군다나 웃돈이 없는 순수한 원가로 내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서 살아본다면 이게 얼마나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보람되는 일이겠습니까? 다음은 네 번째로 땅을 그냥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또 이와 같이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또는 낡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땅값만 받고 그냥 그 집을 땅으로 처분해 버리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분들은 그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데 따른 건축자금과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에다 인근 부동산 등의 부추김 등으로 부동산 사업자 등에게 그냥 땅으로 팔아버리려는 것인데, 사실 이는 내 손안에 든 보석을 싼 값에 남에게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처한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땅에 집이나 건물을 잘 지어서 그야말로 상품을 잘 만들어 자신이 거주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훨씬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 그냥 땅으로 파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땅으로 파는 경우에는 파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직접 건물을 지어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보다도 훨씬 적은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인데, 이는 그러한 땅을 매입하려는 부동산 사업자 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비만이 아니라 땅값까지 들여서도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서 이러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땅이나 낡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건축비만 있으면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데도 왜 그냥 땅으로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더욱이 요즘은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 규제와 기존 금리 인하로 이런 자금에 대한 대출 여건이 좋아져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도 금융을 활용할 수도 있어 건축에 따른 자금 확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특히 건축자금 등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자금의 흐름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부담감도 그다지 염려할 바가 없는데,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이나 건축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이제는 그 누구라도 별로 어렵지 않게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물론 그냥 땅으로 파는 것에 비해서 건축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과 수고가 뒤따르기는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건축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설계에서부터 공사 과정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익숙하지도 않은 일이다 보니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한다면 의외로 많은 장점과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자신이 의도하는 건물을 자신의 생각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새로운 집과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장점보다 더 큰 소득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을 통해서 집 짓는 과정과 노하우를 터득한 것과 여기에서 알게 된 건축사, 시공회사, 전문 하도급 업체, 자재업체 등 전문가들의 인맥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잘하면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건축은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투잡으로도 가능한데, 어떤 직장인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낡은 집을 상가주택으로 다시 지어드리다가 새로 변신한 건물과 그 건축 과정을 지켜보던 인근의 유사한 낡은 건물주와 친구, 친지들로부터 유사한 공사 등을 수주도 하고 또 새로 지은 건물이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팔리게 되자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건축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즉 이분은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건축주로 저와 같이 부모님의 낡은 집을 지어주다가 지금은 중규모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켜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을 하는 그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직장에 얽매이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상가주택을 짓다가 건축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고 여자 건설회사 사장님이 된 경우도 있고, 조기 퇴직이나 은퇴를 한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 상가주택을 짓다가 은퇴 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이 디벨로퍼로 활동하는 등 유사한 사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이 오르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상가주택을 사는 것과 짓는 것의 차이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과 꼬마 빌딩, 두 번째로 왜 남이 지은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세 번째로 건물을 사는 것과 새로 짓는 것의 차이, 네 번째로 땅을 그냥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면 좋은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세상 일은 뭐라고 한마디로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사는 것이 좋은지, 직접 짓는 것이 좋은지, 또는 땅을 그대로 파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 살다가 파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건물이나 땅값이 너무나 엄청난 돈이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 쉽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사정 또 시기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 다주택자들의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지난 영상 등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건축 환경이 개선된 탓인지 특히 젊은 직장인이나 자기사업자 그리고 낡은 집이나 건물을 보유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이나 상가 건물 등을 건축하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데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